아, 제가 분량을 뺏었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편집될 것 같지만.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박혜원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뇌졸중 관련해서 치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뇌졸중이 생겼어요. 그리고 초금성기로 빨리 오시고 난 다음에 응급실에서 어떤 치료를 크게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뇌출혈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은 환자분이 뇌경색이라서 뇌경색의 초급성 치료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왔어요. 예전에는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다 써봤거든요. 혈관이 막혔을 때 다른 치료는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연구가 실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효과를 보인 치료가 피를 다시 가게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재관류 치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물로 이 혈관을 갑자기 막는 게 대부분은 혈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전을 녹여내는 치료가 하나 있고 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치료가 있죠. 이런 피를 다시 가게 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법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건져내서 빨리 인공호흡해주면 살아나죠. 근데 물에 빠져서 2년 된 시신을 건져내갖고 물 빼낸다고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피가 다시 가게 하는데도 타임이 되게 중요해요. 골든 타임이라고도 하고 타임 윈도우라는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3시간에서 6시간, 길게 봤을 때도 24시간인데 제한된 경우고요. 재관류 치료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초급성기라고 하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 혈관을 뚫어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때는 그걸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뇌가 죽은 부위가 부풀어 올라요. 뇌졸중 환자 중에 제일 많이 죽는 게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든요. 폐렴이나 그런 거에 대한 합병증 이런 초급성기 시기를 치료하는 게 급성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이 되시면 재활치료나 다시 뇌졸중 오는 거를 막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만성기 치료라고 하고 다시 뇌졸중 온 걸 재발을 막는 치료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를 묽게 해주거나 아니면 뚫어주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정맥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대표적으로 뇌출혈 환자는 이런 걸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전용해제라고 하면 1에서 2%는 죽을 각오를 하고 쓰는 약입니다. 한 번 쓸 때마다. 혈전용해제는 굉장히 국한된 용도로 쓰거든요. 평생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약입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약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 약을 쓰면 수술한 부위에서 피가 줄줄줄 새기 때문에 못 쓰고 또 하나는 항응고제 계열 약이 있습니다. 항응고제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약을 쓰면 머리에서 뇌출혈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뇌출혈을 알았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약을 썼을 때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시고 판단해서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이 과정들 자체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피가 또 났는지 안 났는지를 또 보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지. CT가 싸고 부정확하고 MRI가 비싸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맞는데 새로 생긴 뇌출혈에 대해서는 CT가 오히려 잘 봐요.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주입한 경우 또는 실제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했을 때도 보통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CT를 다시 찍어서 뇌출혈이 생겼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아까 말한 급성기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을 썼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뇌출혈이겠지만 네. 혹시 다른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혈전 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한 거는 뇌출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분이 의식이 없어서 와서 이 환자의 병력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이 도착해서 머리 사진 찍고 동의서 받고 주요 위험자 판단해서 약을 들어가는 데까지 평균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그 30분 내에는 성형외과 선생님이 달려오는 것도 있고 신경학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혈압도 체크를 해야 되고 몸무게도 재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요 수술 병력이나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말을 못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수술 부위나 주요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증상이 생기는 게 1에서 2% 정도로 뇌졸중 센터에 가서 하시면 위중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걸 오버컴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 실제 위험도 확률 자체는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고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저희가 치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가
항응고제 계열 약을 먹고 계셨을 때 본인이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 약이 뭔지를 7, 80세 어르신을 두고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상비약이 있고 이 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갑이나 이런 데에 그걸 좀 넣고 다니시거나, 요즘은 핸드폰에 그냥 사진 찍어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나 따님이 갖고 계시다가 의사랑 연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끔 바로 보내주신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보는데 큰 도움이 되죠. 이렇게 이제 혈관 촬영하고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혀 있고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치료인지. 1차적인 치료는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이제 정맥내 주사로 혈전 용해술을 하고, 증상 생기고 한두 시간 내에 거의 와야지만 그 약을 쓸 수가 있어요. 큰 혈관이 막혀 있고 아직 살아있는 조직도 많고 내주 조직도 많고 그러면 6시간이나 8시간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라도 혈관을 뚫어준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시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방법은 스텐트로 이렇게 겁니다.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물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당기면 물고기가 같이 빨려 들어오잖아요. 혈관을 재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뭐 100% 할 수 있다고는 못하는데요. 80에서 90% 정도는 혈관을 아예 넓히지는 못해도 급한 대로 이제 뇌에 다시 피를 공급해 줄 정도로는 혈류를 다시 재개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과에서 또 이런 정맥내 혈전술의 1인자 아니십니까?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요? 저보다 뭐 많이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요즘.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나를 볼 때 사냐 죽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사망률을 따졌을 때 5명에 1명이고 걸어서 나갈 수 있다 정도로 따질 때는 2명에 1명, 3명에 1명 꼴이거든요. 살만한 거죠. 걸어 나갈 수 있고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를 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납복에 있고 땀 뻘뻘 흘리시고 막 그러시던데 보람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시죠? 보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밤에 불려 나올 때는 슬프지만 뚫고 나갈 때는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하기 전에는 스텐트로 갱목을 받치듯이 혈류를 회복하는 시술을 주로 했었거든요. 2009년도 이럴 때 시술할 때는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명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젊은 나이인데도 요양하고 막 이랬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힘든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빨리 끝나는 경우는 2, 30분? 70, 80% 정도는 바로 뚫을 수가 있어서 뚫는데 20분 걸리는데 병원 오는데 대여섯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19 불러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술을 하시는 동안에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환자라기보다 아마 보호자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호자분 입장에서 제일 요청드린 건 첫 번째는 자기 보호자분 되시는 분의 간단한 병력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님은 아니겠지. 뇌졸중이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의 7, 80% 이상은 65세 이상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남편이나 부인 되시는 분의 주요 병력이나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병원을 알고 계시고 뇌졸중 센터를 알고 계시다가 그 병원으로 가시고 의사 선생님들 믿으시면 대부분은 돼요.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분량을 뺏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오셔야지 되고, 그 치료를 결정하는 거 있어가지고서는 걸림돌이 없게 미리미리 어떤 약 드시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다면 저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지는 저희들을 믿고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 관련해서 치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Time is brain 같이 외치면 안 돼요. 좋아요. Time is brain.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